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이해 쉬운 K마감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그 의미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특정 테마들은 아주 활발했어요. 그쵸? 복잡한 지표보다는 큰 그림, 시장의 맥락을 같이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뭐랄까?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나올 만했죠. 기술적인 조정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조정이요? 네, 특히 오늘은 그 MSCI 아시죠? 모건 스탠링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이 반기 리밸런싱 영향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아, 그 리밸런싱 영향이 컸군요. 그게 있으면 기계적인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글로벌 펀드들이 이 지수를 많이 따라가니까요. 아무래도 기계적인 매매가 좀 유발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0.84% 내려서 2697.67, 코스닥도 0.26% 하락해서 734.35로 마감했군요. 외국인이 한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 대형주를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그 패턴이 좀 보였고요. 여기에 또 미국 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이 얘기도 다시 좀 나왔어요. 그것도 부담이었고요. 아, 관세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래도 다행히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나서면서 뭐랄까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강했던 방산이나 전력, 이쪽은 좀 쉬어가고 그 자금이 제약바이오나 통신장비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어제랑은 분위기가 확 달랐네요. 그럼 오늘 뜨거웠던 테마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법적 고지 및 투자주의 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쪽 열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당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오늘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2015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 ASCO.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나 루닛 같은 우리 기업들이 성과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특히 나이백 같은 경우는 약 6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이게 계속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와, 또 다른 이유는 뭐였죠? 두 번째는 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언급하면서 대비태세 발표했잖아요. 네네, 발표가 있었죠. 그거랑 맞물려서 관련주로 꼽히는 샤페론이나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렇군요. 통신장비 쪽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5G 넘어서 이제 6G 얘기도 막 나오고요. 네, 맞아요. 정부가 2030년 상용화하겠다 이런 정책 기대감이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스탈링크 코리아 같은 기업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승인 소식 이것도 호재였죠. 아, 위성통신도요? 네. 그래서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도요. 대선 정책 기대감으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좀 부진했던 테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약했죠. 자동차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있잖아요. 그거 관련 결정이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어요. 아, 또 관세 문제군요. 네.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가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미국 기술 기업들 주가가 좀 급락했다는 소식에 아이민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 흐름 보니까 확실히 개별 이슈 따라서 명암이 딱 갈렸네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눈에 띄는 움직임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한국 BNC가 중국 NMPA, 그러니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죠. 여기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갔고요. DH 오토웨어, 이 회사도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했다는 소식 덕분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와, 상한가가 두 개나요? 아까 말씀하신 나이백도 많이 올랐고요. 네, 나이백도 20% 넘게 급등했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도 있었어요. 아, 대보마그네틱 24% 넘게 올랐던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그거는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 배터리,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네, LFP? 이 배터리가 확산되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EMF라고 전자석 필터 장비인데 EMF 장비요? 네, 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근데 대보마그네틱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와, 세계 1위? 네, 그러니까 실제 성과랑 시장 지배력, 이게 주가에 딱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망이랑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는 대선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리더십이 좀 복원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나타난 MSCI 리밸런싱 여파가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단기급 등에 따라서 금융투자업계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매물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편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우량주 접근.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대선 이후에 구체화될 정책 방향,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강했던 제약바이오 쪽의 기술 수출이나 신약 개발 성과, 위성통신 투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이건 계속 좀 봐야 하고요. 또 최근에 부각되는 중국의 AI 반도체 자급자족 움직임 같은 거, 이런 대외적인 위험 요인들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네, 위험 요인 체크. 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결국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전날 큰 폭 상승 후에 일단 숨고르기 장세였지만 그 안에서도 ASOC, 기대감이라든지 6G 같은 명확한 모멘텀을 가진 제약바이오, 통신장비 테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실제 기술 이전이나 해외 수주, 시장 점유율 확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의 약진도 아주 두드러졌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뭐 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오늘 시장 흐름은 결국 진짜 실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술력, 또 구체적인 해외 성과, 6G나 차세대 바이오 기술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실제 성과로 증명해 나가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